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각막에 뿌옇게 이상이 생기는 안질환, 시력 불편한 현상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각막이 영양증, 이 모두 이 각막에 회백질의 단백질 덩어리들이 반점 형태로 생기는 안질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은 쉽게 말했을 때 눈앞의 각막은 투명해야 외부에서부터 빛이 눈에 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각막 이상증, 각막 이 영양증, 아벨리노라고 불리우는 이 안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 각막에 뿌옇게 점들 또는 이 다양한 패턴이 생기면서 시야가 투명해서 불투명한 각막이 되면서 점점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10대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30대, 40대에 가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제 유전을 타고 이제 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또는 장난치다가 상처가 생기게 되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각막 이상증이 있게 되면 이 아무는 과정에서 혼탁이 생기게 되고 혼탁은 투명이 불투명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눈에 상처가 생긴 적이 없고 눈 수술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유해광선 차단이나 아니면 시력 보호가 잘 되는 보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을 했다면 본인이 자각이 잘 되지도 않고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안과나 안경원에 방문하기 전에 일부 시야가 전체가 다 흐린 것이 아니고 일부 시야가 뿌옇고 흐린 것 때문에 이제 안과 가서 체크하고 진료받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저희 스타안경원에 2주 전에 아벨리노 그 각막 이상증 때문에 30대 후반 여성분이 방문 주셨어요. 안과를 오랫동안 이제 다니고 매년 체크를 했지만 이제는 한쪽은 거의 이제 뿌옇게 시야가 남아있지 않고 남은 한쪽으로 이제 생활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안과에서 체크를 하고 진료를 한다면 어떤 개선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안과에서는 인공눈물, 안연고 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고객님의 시력적인 불편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있지만 빛에 대한 민감함, 눈부심이죠. 그리고 야간 시야에 이제 번지는 불편, 그리고 초점이 맑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저희에게 이제 오시기 전에 예약 방문을 하셨고 1시간 넘게 정밀 시력 검사, 또 분석, 눈 초점 측정 등을 하면서 양쪽 시력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시야를 균형을 맞추었고 눈부심으로부터 시력 보호를 해주는 필터 기능의 기능성 안경 렌즈를 추천드려서 가까이를 많이 바라보시는 책글씨, 스마트폰, 태블릿 바라보실 때 또는 TV나 또 야외 활동하실 때 저 먼 거리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수월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경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부심, 시야 균형이 맞지 않음, 그리고 눈을 찡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쉽게 개선되어서 안경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벨리노 또는 각막이 영양증, 각막 이상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화를 해보았을 때
저희는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7가지의 주의사항 특징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혹시라도 안과병원에 가면은 훌륭한 상담을 잘 받으시겠지만은 레이저로 눈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각막의 투명성이 레이저가 각막에 닿는 순간부터 투명이 불투명으로 넘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각막 이상증이 있다면 자녀분이 혹시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시력 관리, 건강한 시력을 위해서 유해광선 차단이 높은 보안경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내 자녀분 중에 누가 그럴까, 혹시라도 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염려가 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또 높은 비용을 들이면서 체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간 동안에도 자녀분의 눈은 밝은 조명 또는 스크린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막 이상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각막에 상처가 났을 때 회복 속도가 더디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직장 동료 또는 가족, 친구들에게 나는 눈에 상처가 나면 쉽게 낫지가 않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내 눈에 상처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눈의 상처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눈이 가렵거나 건조해서 비비고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눈을 자극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깜빡이면서 가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속눈썹이 혹시라도 눈 쪽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면 꼭 눈 쪽으로 향해 있는 속눈썹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게 바깥쪽으로 구부리도록 해서 눈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력 발달에도 눈부심을 많이 가져가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밝은 조명 또는 밝은 햇볕, 자외선 또는 업무 환경에서 먼지나 깃털들이 눈 쪽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시력 보호 차단율이 높은 안경을 쓰거나 눈 보호 안경을 꼭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일상생활에서 눈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 섭취 그리고 눈 깜빡임을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오랜 동안 스크린을 또는 상담을 또는 일을 하면서 깜빡임을 하지 않는다면 눈이 건조해지면 충혈과 함께 또 가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에 노출이 쉽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눈앞에 각막에 뿌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각막 이영양증,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진단을 오늘 받으셨다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이 가장 좋은 눈 컨디션인 겁니다. 아직까지 안과 쪽에서도 이 각막 이영양증, 각막 이상증을 개선하거나 낫게 한다는 주사, 시술, 약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시력 보호 기능이 높은 안경, 그리고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의 보안경, 그리고 눈 보호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